자, 수능, 수학을 1등급 만들기. 자, 수학 1등급 만들기. 이건 이제 여기서 이게, 모 유명한 일산에서 가장 큰 학원이 있어요. 일산에서 가장 큰 학원. 그 관계자가 나를 찾아왔어요. 아줌마, 샤프하게 생긴 두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1등급 1%를 그렇게 많이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지를 들고 와가지고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분들 찾아오셨더라고. 아주 샤프하게 생긴 분들이야. 여기 얘기하면 누구나 아는 일산에서 가장 큰 학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교과서를 많이 봐야 됩니다. 교과서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선생님 그러지 말고, 에이,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정말입니다. 교과서를 많이 봐야 된다니까요. 믿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서울대 이렇게 수석하셨나요? 앞시 유수 데스크에? 걔가 뭐라 그래요? 교과서 많이 봐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교과서를 최대한, 교과서 많이 읽기야. 교과서 읽기. 교과서를 읽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재수생들, 고3 애들한테 교과서를 많이 읽어야 되니까 교과서를 읽을 줄 모르더라고. 이 수학 교과서 이거 어떻게 읽어요? 어떤 애는 어떻게 읽어요? 그러고 어떤 애는 다 아는 것도 왜 읽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얻기를 입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수학하고 이 금방 내가 읽었던 게 뭐냐면 서시야, 그지? 시야, 서시라고요. 서시란 시가 있는데 수학하고 시의 일맥상통한 부분은 뭐냐면 함축적인 언어야. 수학은 어쩌면 시보다 더 함축적인 언어야. 함축해가지고 기호의 하나에다 다 담아버렸지, 언어를. 기호에다 담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시를 읽을 때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얻기를 입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읽어버리면 시가 전혀 들어오질 않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애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읽으면 딱딱 끊어 읽으면 거기에서 9가지 10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과서를 가지고 막 해가지고 다시 편집해가지고 그 내용을 수정하면서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제가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교과서는 엔터가 다 쳐져 있어요. 그렇게 끊어 읽게끔. 수학 교과서를 끊어 읽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봐보면 이 교과서가 한 3번 정도 읽다 보면 야, 이 교과서가 보통 교과서가 아니라고 좀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걸 다 끊어 읽었어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를 그렇게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몇 번 정도 읽냐면 1차적으로 한 3번 정도 읽어야 돼요. 3번 정도. 쭉 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가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자, 수능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그 뿌리는 교과서다. 그 다음에 그 교과서의 결과가 뭐냐? 수능 기출문제야. 원인은 교과서야. 그 결과는 수능 기출문제지. 둘 다 교수님이 만들어. 교과서도 교수님이 쓰고 그 교과서를 가지고 수능 기출문제는 사관학교 경찰대 수능 기출문제는 대한민국 공식적인 교수님이 만드는 문제지. 교육청, 6월평가원, 9월평가원, 사설 모의고사 전부 일반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 만들어. 내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능 기출문제를 명품이다.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짝퉁이다. 나머지 교육청이나 사설 모의고사는 거의 뭐 차이나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와 교수님이 만든 문제를 풀어라. 그리고 수능 역사는 3, 4년에서 5년 주기로 이 주기가 있어요. 문제의 주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최근 게 중요해. 그래서 최근 몇 개년이 중요하냐면 최근 5개년, 3개년에서 5개년 이 문제를 몇 번 이상 풀면 좋냐면 한 7번 이상 정도 풀어야 돼. 내가 이 교과 개념의 문제 그 진도가 끝나면 뭘 하냐면 그 다음에 최근 수능 기출 문제를 넣어줘. 지금 예비 고3 같은 경우는 3월달 딱 첫 달부터 그 문제로 된 수업을 해. 그러니까 개념 설명을 하고 수능 기출 문제, 사관학교 기출 문제, 경찰대 기출 문제로 내가 수업을 해. 문제는 많지는 않아. 문제가 많지 않아. 5개년 해봤자 3, 5, 15, 150문제밖에 안 되고 3개년 해봤자 이거 90문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7번 이상 풀 수 있는 거야.
양이 많으면 절대 이만큼 풀 수가 없지. 자, 그럼 뭘 알았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니까 지피와 지기를 안 거야. 저거를 알고 나를 안 거지. 교과서를 알고 교과서에서 만들어진 문제의 유형이 어떻게 됐다? 7번 해보고 나면 교과서를 알고 그래서 교과서에 이 심표까지 이 맞춤표까지 이래서 이게 이런 원인이 있었구나라는 중요한 꼼꼼히 읽다 보면 그런 게 보여요. 자, 두 번째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단계가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진도를 예를 들어서 이 진도를 수원을 끝냈다. 수원을 끝내면 그 학생에게 그 수원의 숙제 교재를 줘요. 숙제 교재를. 숙제 교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수능 10년치, 수능 10년. 그 다음에 사관학교 10년. 사관학교 10년. 그 다음에 경찰대 문제 해가지고 10년치를 딱 모아보면 대충 몇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약 한 700문제 정도 나와요. 다 모아보면 700문제. 자연계 기준으로 하면. 인문계 기준 하면 한 500문제, 뭐 한 700문제 정도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숙제를 내야 돼. 숙제를 내는데 이 숙제가 이게 여기가 다 여기 1, 2,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1, 2, 3번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 숙제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반드시 교과서를 이 3번 읽었지 이제. 여기서 4번째 읽는 거야. 교과서를 읽기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행렬을 풀어. 행렬을 푼다 그러면 필기 시간 줄 테니까 잘 봐요. 자, 행렬을 푼다 그러면 행렬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교과서의 행렬 부분 한번 쫙 읽어. 쫙 읽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숙제 교재에 있는 행렬 문제가 약 몇 문제 정도 되냐면 한 180문제, 150문제 정도 돼. 한 150문제. 거기서 나와 있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 150문제를 가정해 봅시다. 150문제. 150문제면 한 번 읽고 30문제 푸는 거야. 하루에 30개. 왜? 수능 기출 문제가 30개이기 때문에 매일 30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거야. 행렬 읽고 30문제 풀어. 그 다음에 다시 행렬 읽고 30문제 풀어. 행렬 읽고 30문제 풀어. 행렬 읽고 그렇게 5번을 가야겠지. 그럼 행렬에 150문제 문제를 다 풀 때쯤에 틀린 것도 많겠지. 왜? 경찰대 사관학교 문제가 엄청 어렵습니다. 틀린 것도 많겠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150문제를 푼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풀면서 그걸 풀기 전에 교과서를 5번 읽은 게 중요해요. 선생님 어저께 필 받았어요. 저 100문제 다 풀었어요. 2등급 맞았어요. 여성분과 수학 갔어요. 올해. 선생님 필 받았어요. 100문제 풀어요. 그러면 안 돼. 100문제 풀고 50문제를 풀었다 치면 교과서를 2번밖에 못 읽게 되잖아. 얘가 매일 30개씩 풀었으면 교과서를 5번 읽었을 텐데 교과서의 중요성을 아직 얘가 못 느낀 거야. 그걸 못 느낀 거지. 그러니까 필을 봐서 오늘 100문제 풀고 내일 50문제 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0문제씩 푸는 이유가 뭐냐면 교과서를 한 번이라도 더 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과서를 5번 읽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수학 원부터 해가지고 저 뒤에 벡터까지 가는 거야. 쭉 벡터까지. 이렇게 쭉 해나가. 이제 이 진도에 맞춰서 쭉 해나가. 이 시간 좀 걸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못 푸는 걸 붙들고 너무 고민하면 안 돼. 고민하지 말고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문제 틀렸어요. 옆에는 여기다 뭘 해놓냐면 딱 스마일 표시를 하는 거야. 이 스마일 표시를 본인이 직접 해야 되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스마일한 마음으로 표시해야 돼. 왜냐하면 교과서를 읽고 이까지 내용 공부를 할 때는 학생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런데 문제풀이를 할 때는 고3이나 재수생인데 이 얘기를 하면 말이 팍팍 통해요. 정말 스트레스 받아 에너지 팍팍 빠집니다. 문제 풀 때 진을 다 빼요. 그래서 수학은 점수 좀 오를 줄 모르는데 딴 과목 점수 안 나와요. 예. 컨디션 조절 잘해야 돼요. 정말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한 거야. 자, 왜 웃어? 이 문제 지금 내가 못 풀지만 반드시 수능 보기 전에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야 스마일 표시하고 넘겨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힘을 빼면 안 돼. 막 인상 쓰고 막 그러면 여기 체내에서 비타민C 소모가 엄청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 막 피곤해서 막 잠도 많이 자거든. 저 봐봐요. 재수나 고3 애들 봐봐요. 6월달까지 그런 대로 막 웃으면서 보내요. 7월달 가가지고 애들 막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 모의고사 봐야지, 언어 봐야지, 영어 봐야지, 과탐 봐야지. 그거 언제 체력이 따라줘요? 그게 다 수학은 언어, 외국어, 과탐 한 과목, 이 3과목 하는 그 정도의 엄청난 부담으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쉬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엄청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자, 이게 1차야. 그 다음에 2차로 와. 2차. 그러면 예를 들어 700문제 중에 내가 봤는데 한 400문제 못 푼 애가 있어요. 반 이상은 못 풀었어요. 왜? 사관학교 경찰대 막 어렵단 말이야.
반 이상 못 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400문제 못 풀었다고 가정해봐. 그래도 괜찮아. 400문제에 스마트 표시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 대신에 얘는 빨리 끝났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애는 100문제밖에 스마트 표시가 안 남았어. 걔는 그거 푸는 2달 걸렸겠지. 얘는 400문제 못 풀었으니까 한 달밖에 안 걸렸겠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왜? 모르면 스마트 표시 막 하라니까. 오늘 컨디션, 대충, 왜 집중이 안 되지? 스마트 표시, 귀찮아.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오늘은 너무 귀찮네. 막 스마트 표시에 넘겨. 그래도 괜찮아. 근데 스마트 표시에 넘겨, 그냥. 그리고 내가 해봤는데 여학생들 좀 꼼꼼하게 시간이 걸리고 횟수가 줄어들더라고. 남학생들은 좀 설렁설렁 하면서 횟수가 많아져요. 2차 왔다 쳐봐. 그래서 2차 왔을 때도 중요한데 2차 왔을 때는 뭘 하냐면 여기에 이 스마일 표시 하나 된 것만 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행렬이 150문제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한 90개 정도 남았다 해봅시다. 못 푼 게 90개야,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돼? 또 교과서 읽어야지. 교과서 읽고 30개 풀고, 교과서 읽고 30개 풀고, 교과서 읽고 30개 풀고 하다 보니까 좀 풀리네? 풀려요. 이렇게 풀리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여기서 또 교과서를 3번 읽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교과서를 3번 읽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교과서 읽고 난 다음에 스마일 하나 된 걸 푸는 거야. 그지? 풀었는데 또 몰라. 또 틀렸어. 그러면 또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일 표시를 해. 스마일 표시 하면 돼. 내가 못 푼 거 남도 못 풀어요. 그럼 어려운 거야. 아주 긍정적인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수원부터 벡터까지 쫙 또 해나가는 거야. 그러면 최소한 200개나 250개 정도 남아요. 한 400개 중에 150개 풀었어. 한 250개 남았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말 수준 되는 데는 확 줄어들어요. 확 줄어드는데 좀 이렇게 쉽지 않아요. 사관학교 문제는. 그래서 이제 3차로 왔어. 3차로 왔는데 행렬 문제가 못 푼 게 60개 남았어. 예를 들어서. 60개 남았으면 여기 문제가 어렵단 말이야. 그럼 이제 서서히 한 문제에 대한 투자되는 시간이 좀 들어가야겠지. 왜냐면 이거는 좀 쉬웠는데 문제의 개수는 줄어드는데 남아있는 문제는 만만치 않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서서히 뭐가 보이냐면 교과서를 볼 수 있는 이게 교과서구나가 보여요. 왜 그러냐면 교과서를 몇 번을 읽고 선생님 이거 옛날 다 아는 거였는데요. 이러던 애들이 이제 교과서를 보는 눈이 이제 생겨요. 왜냐하면 교과서를 보고 그 교수님이 만든 문제 틀려보고 고민해보고 틀려보고 고민해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내가 못 푼 그 문제가 바로 요 자리 개념인데 요게 요렇게 매치된 거구나. 어떤 문제는 요 교과서에 있는 요 지문이 그대로 갔네. 오늘 서울대 논술 보여줄게요. 교과서 요 지문 그대로 여기로 가 있네. 그대로 가 있어요. 그대로. 그런 게 막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 서서히 보게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교과서 읽고 난 다음에 스마일 표시를 이렇게 2개 된 것만 푸는 거지. 그리고 이때는 좀 시간을 투자해도 돼요. 때로는 어떤 때는 한 문제 가지고 한 3, 40분 고민해도 괜찮아. 한 문제. 매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한 번 정도는, 한두 문제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 문제 가지고 3, 40분 고민해 볼 필요도 있어요. 왜? 사관학교 경찰대 어렵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몰라요. 여기다 스마일 표시를 해.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와. 선생님, 풀어도 안 되는데요. 막. 어떤 그런 애가 있고, 어떤 애 이때 그래. 선생님, 스마일 표시 3개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요. 이 새끼가 나를 비웃고 있어요. 말하더라고. 근데 걔가 스마일 표시를 보니까 스마일 표시를 성의 없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비웃는 표시로 막 해놨더라고. 그러면 안 돼. 정말 자기가 마음을 다하다가 긍정적인 마음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왜? 여러분들 다 올해 보시죠. 올해 고3 애들 내가 직접 책 나눠준 애들. 너무 신기해요. 절대로 못 풀 것 같은 문제였는데요. 하나하나 계속 풀어져요. 하나하나 그냥 풀어지네요.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보통 여학생들을 해보니까 꼼꼼해가지고 한 3단계에서 거의 마무리되고. 그러니까 남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단계까지 가더라고. 다시 4단계 가서 이게 더 좋아. 많이 하면 좋아. 교과서 읽고 뭘 푸냐면 이 스마일 표시 3개 된 거를 이렇게 푸는 거야. 3개 된 걸 푸는데 거의 이쯤 되면 그게 많이 안 풀려. 몇 개 안 풀려. 안 풀렸던 거는 거의 대부분 안 풀리든지 정말 내가 아까 말했던 3, 40분 투자해볼까 하면은 좀 몇 개 건져,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모르는 거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스마일 표시를 해. 자,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오답 노트를 만드는데 오답 노트가 딱 2가지로 나눠져. 어떤 애는 딱 나눠줬는데 선생님 한 2, 30개 남았어요. 그래. 딱 700문제 중에 2, 30개 남았어요. 거의 100% 연고대 서울대 갑니다, 걔는. 풀었는데 700문제 중에 2, 30개 못 풀었어요. 그러면 거의 서울대 연고대 가요. 그 다음에 한 100개 남았어요.
만약에 이 학생 인문계다. 한 뭐 150개 남았어요. 이 학생 인문계다. 연고대 가요. 1등 나와요. 그런데 자연계 학생이 이거 100개 남았어요. 그러면 그러면 1등 나오기 조금 힘들어요. 1등 나오기 힘들고 대신에 이런 거 있지. 이게 개수가 한 20개 정도 남았는 학생하고 한 100개 정도 남았는 학생의 그 오답 노트의 방법이 좀 틀려요. 요거는 이제 그때 가가지고 그거 다 설명하려고. 이건 오답 노트를 제가 직접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개수가 적게 나왔을 때, 많게 나왔을 때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섯 번째 이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만드는 것도. 이건 만드는 거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거는. 자, 오답 노트를 제가 직접 만들어줘요. 숙제 기준을 주고 난 다음에 다 받아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답 노트. 자기 만들어 관계없어요. 오답 노트 오래 가지고 자기 만들어도 돼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를 뭘 하냐면 오답 노트를 소화를 해야겠지. 오답 노트를 잘 소화를 해야 돼. 자, 소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처음에 보통 오답 노트는 해설지를 보고 예를 들어 이렇게 100개 정도 남았다. 100개 정도 남았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해설지를 줘요. 100문제에 대한 해설지를 다 줘요. 예를 들어서 20개 남았다. 해설지 안 줘요. 그리고 네가 끝까지 풀어봐라고 3번, 4번, 5번 계속 풀어보게 해요. 그래서 그냥 오늘 한번 읽어라. 20문제를 한번 읽어라. 그다음 탁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좀 풀어라. 이렇게. 거의 일주일, 2주간 다 풀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20문제 해놓고 계속 읽어라. 문제를. 읽다 보면 그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다. 그 아이디어 딱 떠오르면 그때 풀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한 100개 정도 남았다 그러면 100개 정도 남았다 그러면 해설지를 다 해가지고 해설지를 줘요. 그래서 해설지를 완전히 외워버릴 정도로 계속 한 하루에 20개씩 해서 해설지를 외워버릴 정도로 계속 풀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오답 노트를 이렇게 소화시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만들어진 뭐가 있냐면 결정적으로 약점이 나온 거지. 자, 오답 노트에 옮겨졌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여기가 약점 단원이 있는 거야. 이거 다 안다 싶었는데 거기에 뭔가 내가 약점 단원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오답 노트를 보면 오답 노트의 해설지를 보고 내가 뭘 찾으려게 하냐면 봐봐. 너 이거 다 안다 싶었는데 삼각함수 모르지. 자, 너 이거 다 안다 싶었는데 역함수에 역대응과 역함수 구분을 못했네. 너 분수함수 쉽다고 생각했는데 봐봐. 분수함수 요 개념 넘어가는 분수함수 너 몰랐네. 뭐 이렇게 개념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 약점 단원을 공부하게 해요. 약점 단원을 뽑아라. 오케이. 약점 단원을 뽑아라. 자, 약점 단원을 뽑고 난 다음에 바로 여기에 7번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바로 이 약점 단원에 대해서 다시 교과서를 공부하되 어떻게 공부하냐면 그 개념을 논술을 하게 해요. 논술.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한 3, 40개 정도 딱 뽑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분필을 걔에게 딱 주고 야 거기 있는 개념 만약에 네가 뽑은 개념 적어라 해가지고 네 뽑은 개념 중에 보니까 상관 정의가 있네. 네가 뽑은 개념 중에 미분 가능이 있네. 자, 분필 주고 칠판에 미분 가능 설명해봐. 딱 그랬을 때 설명해봐.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동영상하고 비교를 딱 해가지고 완전 내하고 똑같이 앵무새 같이 설명하고 있니? 그 정도 그런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거의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요 자리입니다. 바로 요 자리. 요 자리가 2학기 수시 논술 대표 문제라 보면 돼. 요 10개에서 30개. 그러니까 고1 수학부터 해서 벡터까지 10개에서 30개 딱 뽑으면 이게 바로 2학기 수시 논술이 가가지고 오늘 서울대 논술 나오는 그런 게 막 나와요. 너 그거 증명해봤니? 그거 설명해봤니? 그런 경험이 있는 학생, 너가 풀 수 있는 문제야? 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 개념을, 약점을 뭐냐면, 약점 단원을 가지고, 시중의 상업이 뭐냐면, 약점 단원 4점짜리 문제, 세상에. 4점짜리 문제를 그걸 풀고, 약점 단원은 어려운 문제를 풀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약점 단원이요. 자세히 봐봐요. 어떤 문제를 못 풀었어요. 수열 문제. 예를 들어 수열이 극한이라 가정해봅시다. 그럼 걔는 갖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너 약점 단원이 어디야? 그러면은 수열이 극한이래요. 세상에. 니 왜 수열이 극한인데? 이거 도형 규칙 찾는 건데요. 이것만 다 틀렸네요. 야, 니가 1-R분의 A를 몰라서 틀렸냐? 좀 중2 때 닮은 비를 모르고, 중2 때 배울 때 무게중심을 모르고, 야, 피타고라스 정리 다 안다 싶었던 거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 너는 지금 원인을 땅대 짚고 있는 거야. 약점 단원의 그 단원의 문제를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 약점 단원이라는 것은 그 약점 개념을 찾아야 돼요. 약점 개념을 찾아가지고 완전 근본 뿌리부터 잡아버리는데
약점 단원을 설명하기 문제 연습. 약점 단원에 더 문제를 많이 풀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약점 개념을 찾아서 내가 선생님 같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덟 번째 뭘 들어가냐면, 여기서 시중에 나와 있는 파이널 모의고사. 내가 테스트 해봤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파이널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EBS 파이널이에요. EBS 파이널. 가장 어려운 거. 맞죠? 뭐, 1회 풀기도 힘듭니다. 보통 1회 풀고 그 질려가지고 200에 접어버립니다. 반에서, 다음에 보시죠. 고3 애들. 반에서 가가지고 EBS 파이널 보는 애들이 반에 그냥 손꼽습니다. 그 옆에 애가 사니까 나도 샀어요. 못 모르고. 샀는데 세상에나. 한 8, 90점 나오던 애가요. 3, 40점 나와요. 그러니 그거 뭐 풀고 싶겠냐고. 왜 그렇게 했어요? EBS 파이널 왜 이렇게 어려워요? 시청률 높이려고. 왜? 이걸 어렵게 만들어야 얘가 강의를 들을 거 아니야. 파이널 모의고사 쉬웠는데 내가 그냥 푸는데 90 나왔어. 왜 그걸 EBS 강의를 왜 듣겠냐 말이야. EBS 강의를 듣게 하기 위해서 엄청 어려워요. 근데 이게 정말 좋아요. 좋기는. 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좀 심하다 할 경찰대 사관학교 수능기출문제 심하다 할 정도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일로 들어가면요 100%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얼굴이 누렇게 떠요. 허옇게 떠요. 뜨면서 내가 공부 헛했구나. 이런 거 EBS 파이널 한번 풀면서 막 30점, 평소에 한 60, 70점, 막 7, 80점 나오던 애가 30, 40점 맞아봐요. 기가 푹 죽여가지고, 야, 내가 공부 헛했네. 이때쯤 풀 때도 뭐 이제 9월이잖아요. 야, 내가 개념 공부 헛했구나. 그러면서 그때 교과서를 봐봐요. 이때 보면은, 이때 만약에 교과서를 봤으면 이제 늦은 거예요. 자, 제가 어떻게 하냐면 교과서를 많이 읽으라고 한단 말이야. 교과서를 많이 읽다 보니까 문제를 조금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형태를 갖다 여기까지 왔어. 교과서를 많이 읽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풀었어. 못 풀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9월달에 3등급 나왔다. 가정해 봅시다. 9월달에. 내가 실제로 테스트 해봤어요. 얘는 자이스토리니 막 시중 막 문제집 많이 풀었어요. 문제 유형을 많이 익혔어요. 그래서 9월달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서 2등급을 맞았어요.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근데 봐봐. 이 곡선티, 이게 이렇게 되고 있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얘는 여기서 거의 한계점에 왔습니다. 벌써. 한계점에 왔어요. 그리고 뭐 삼각함수니, 분수함수니, 역함수니, 합성함수니 기초를 많이 놓쳤어요. 뭐 닮은 비니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계 부딪혔어요. 이렇게. 걔 지금 성균관 수학과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했던 애가. 자, 교과서 중심을 계속 공부했어요. 얘는요, 이게요, 계속 상승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얘를 찍어요. 반드시. 내가 3등급 맞다가 수능 당일날 1등급 맞는 나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진짜로. 내가 시킨 대로 해요. 올림픽도 똑같아요. 올림픽도요, 이렇게 계속 상향세를 타는 데가 있어요. 김연아 봐요. 김연아는요, 어디 딱 나가면요, 거기서 신기록을 계속 세워요. 기초가 탄탄해. 맨날 김연아 얘기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교과서 그러잖아. 제 행동은 완전 교과서다 그러잖아. 교과서, 완벽한 교과서다 그러잖아. 교과서를 하니까 계속 상승 타는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요, 이렇게 공부하면요, 대학원을 가고 뭘 할 때요, 진짜 외국에 있는 미국 사람이나 저 유대인들 만나도요, 경쟁이 뒤지지 않아요. 얘는. 왜? 공부에 딱 공부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 딱 하고 파이널 가가지고 또 한번 파이널 이제 모의고사 푸는데 파이널도 이렇게 해요. 파이널도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9번으로 오케이. 9번으로 가는데 이 파이널을 어떻게 하냐면 파이널을 4단계로 풀어요. 이걸 파이널을 4단계 푸는데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1회부터 9회까지 1회부터 9회까지 쭉 풀어요. 이렇게 그냥 쭉 풀어. 그리고 틀린 거 옆에 못 푼 거 옆에 스마일 표시만 해요. 다시 1회부터 9회까지 스마일 표시된 거 풀어요. 다시 푸는데 몰라요. 또 스마일 표시해요. 또 스마일 표시해요. 이렇게. 또 스마일 표시해요. 이거 지금 숙제교 사관학교 경찰대 수능기출문제 오답 이거 하듯이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홉 번째 가가지고, 아홉 번째가 이게 오답 노트 만들기. 아홉 번째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EBS 오답 노트를 만들어요. 자, 틀린 거 오래 붙여요. 양쪽에 있으면 복사해서 오래 붙여요. 만들면은 한 7개 나왔어. 자, 9회 모의고사 중에 이렇게 4차에 걸쳐서 못 푼 게 7개 나왔어. 서울대, 연고대 분명히 합격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안 됐어요. 한 7개까지 나올 때까지 원래는 반복을 해야 돼. 그럼 난 다음에 요것도 오답 노트에 옮겨. 어디다 옮기냐면 최초에 여기 오답 노트 만든 데다 옮겨가지고 같이 이거 끝까지 계속 봐줘야 돼. 계속 요 2개는 오답 노트는 계속 봐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내가 여기서는 봐봐. 지피지기면 100점 100점이다. 원인은 교과서고 결과는 수능 기출 문제다. 최근 5개년인데 그 5개년 중에 내가 3호라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을 제가 빼놔요. 작년 수능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교재를 만들 때는 재작년 수능 문제까지만 제가 일부러 넣어요. 작년 수능 기출 문제 여기다 안 넣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10번째로 와가지고 뭘 하냐면 10번째 이걸 해요. 자, 그 작년 수능 기출 문제하고 올해가 아니고 올해. 자, 요거는 올해지. 올해에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올해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을 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돼. 올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하고 작년에 있는 작년 수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어요. 제가. 이건 실제로 수업을 합니다. 이거는. 수업 교재가 있고 숙제 교재가 있어요. 자,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이건 숙제 교재지. 이것도 다 숙제에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 다 네가 알아서 하고 방법은 내가 가르쳐 주고. 이거 내가 수업해 주는 거야. 수업해 주는 거 여기 2개 있어요. 이게 실제로 1학기. 여기 실제로 2학기.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거의. 요게 1학기구나. 요게 1학기. 요게 2학기. 요게 3학기 교재 제가. 실제로 수업할 때 교재는. 맨 처음에 1학기 교재, 2학기 교재, 요게 3학기 교재. 이렇게 돼요. 이걸 가지고 수업을 좀 해줘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쪽집게. 왜 올해의 개념은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6월, 9월 작년 수능을 보여주면서 봐. 수능이 이게 나왔지? 봐. 올해 6월 이게 나왔지? 그걸 변형시켜서 9월 달까지 또 나왔잖아. 그리고 봐봐. 9월 달은 또 중요한 게 올해 걸 또 얘기해주고 있는데 올해 15번 문제하고 작년 15번 문제. 이게 이런 차이가 있지? 올해 이 15번 문제를 몇 번을 반복해 풀어가지고 네 거 만들어야 된다. 반드시 이거 변형돼서 나온다. 뭐 이런 게 딱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거는 제가 해야 될 임무고 그거 복습만 잘해주면 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1번째 가면 뭘 하냐면 이쯤 되면 뭘 하냐면 이 파일을 이거까지 막 몇 번 보고 오답 노트 보고 쭉 와요. 이걸 수업 들으면서 막 이거 자기가 공부를 이렇게 시킨 대로 하는 거지. 하다 보면 11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다시. 자, 10번째가 EBS 오답 노트. 오답 노트를 먼저 소화해야지. 소화했어. 그 다음에 11번째가 자, 올해 6월, 9월하고 자, 작년에 자, 수능을 가지고 공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12번째로 가가지고 뭐가 있냐면 이렇게지. 자, 10분 동안은 여기 95분 정도 됩니다. 100분이 시험이거든요. 100분 시험이고 약 95분 동안 거의 90분이라고 보면 돼요. 90분 합시다. 90분 동안 95분. 자, 95분. 95분 동안 몇 번을 푸냐면 3번 푸는 연습을 시켜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가능해요. 내가 야, 그 수능 문제는 야, 100분 안에 3번 풀어야 돼.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에이, 선생님, 그걸 어떻게 그 어려운 거 3번 풀어요? 내가 1등급 나오면서 야, 너 요번에 그저께 본 모의고사 너 몇 번 풀었냐? 그러니까 요번엔 많이 못 풀었어요. 몇 번 풀었냐? 2번 반밖에 못 풀었어요.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1등급 안 돼. 3등급 안내가 3등급 안내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아니 그 어려운 문제를 난 자기네 지금 한 번도 못 풀어가지고 3등급 나왔는데 야, 너 지금 6개월 8개월 동안 같이 생활했지만 얘가 거짓말 할 애냐? 아니요. 실제 두 번 반 푸는 거야. 반드시 1등급을 맞으려면 그 문제를 이 시간 안에 3번 풀어야 됩니다. 3번. 그래가지고 요거는 내가 알고리즘을 만들어놨어. 언어 시험 끝나고 행동 요령이 이렇게 있어요. 행동 요령이 있어서 그 행동 요령대로 한 3번 정도 연습을 시켜요. 이거를. 자, 시작해놓고 간 다음에 요령을 가르쳐줘. 이거 요령 설명만 한 90분 걸려요. 요거 설명해 준대. 요령 설명이 요령 설명이 한 30분 해요. 요령 설명 30분 하고 오늘 요까지 연습시키고 한 3달라고 나눠가지고 또 30분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3번 푸는 연습을. 요걸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특히 고3이나 고2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지금 모의고사를 봤어.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따 오후에 채점을 할 때 누구 하나 그거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채점을 하다가 이거 아니야? 그때 보여. 그런 경험 해보셨죠?
채점을 하다가 이거였네? 막 이렇게 후회를 한단 말이야. 그게 왜 시험 시간에는 안 보이고 오후에 볼 때 보였을까? 반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복을. 수능 기출 문제는 대충 내는 게 아니라 완벽해요. 중학교 1학년 거부터 해가지고 주로 고3 벡터까지 내용을 너 교과서를 한번 정확하게 읽은 느낌이 나옵니다. 수능 기출 문제는 한번 1번부터 해가지고 30분까지 쫙 풀고 나면 어떤 느낌이냐면 교과서 5, 6권을 쫙 한번 읽은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지를 2번 봤어요. 교과서를 2번 읽은 거예요. 시험지를 3번 봤어요. 그것이 왜 그 시간에 보였냐면 이 시험지를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실수한 거 잡아내야 되고 못 푼 거 다 이거 2번째는 실수한 거 잡아내는 거고 3번째는 못 푼 문제를 푸는데 자, 3번째 읽고 절대로 못 풀 것 같은 문제가 2-3문제 있었어. 여기에 27번이 있다 봅시다. 여기에 뭐 25번이 있다 봐봐. 예를 들어 못 풀었어. 한 번 풀었어. 2번 풀었어. 3번 풀어 가는데 시험지를 내가 3번 봤잖아. 아까 그 15번. 맞다. 그 15번을 힌트를 가지고 25번을 풀어요. 아까 그 8번. 맞다. 8번 그거. 8번 힌트를 가지고 27번 풀어요. 요렇게 쌍이 몇 개가 있냐면 30문제 중에 6문제가 요런 쌍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 문제를 3번 풀어야 돼요. 꼼꼼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주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무슨 거의 기계 같은 애들. 반으로 쓰셔도 아주 기계 같은 꼼꼼한 애들. 그런 애들 빼놓고 평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민은 3번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게 운이 아닙니다. 이게 따라와. 아까 맞다. 아까 그 미분 가는 그거 있었지. 그 보기 문제 디귿. 그걸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걸 풀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연결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3번 푸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는 빠르게 이제 진행이 돼요. 13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한 2달 전부터 9월달쯤부터 어떻게 하냐면 일주에 자 1일에 매일 한 회씩 풀게 해요. 매일 한 회씩. 자 3회 연습을 시키고 1일 1회 자 다시 1일 1회씩 자 1일 1회씩 1일 2회씩 2주 한 달이구나. 1일 1회씩 2주 매일 모의고사를 보게 해요. 이걸 연습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3번 풀도록 계속 연습을 시켜요. 그 다음에 14로 가가지고 그 다음 주에 수능 보기 2주 전이에요. 수능 보기 2주 전. 수능 보기 2주 전 일주는 1일 몇 회를 하냐면 2회를 풀게 해요. 이때 체력이 막. 내가 애들 보고 그래. 자, 요때부터 너 니게로 맞고 왔어? 너 니게로 맞고 와. 너 이 새끼 그 비싼 그 비타민 먹었어? 안 먹었어? 막 체력 관리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모의고사 정신 없어요. 전체 모의고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 체력전이에요. 체력전 여기서는. 그래서 1일 2회씩 요거는 1주만 해. 1주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 여기가 15번째. 15번째 수능 보기 일주일 전이야. 수능 보기 일주일 전에는 1일 1회씩 1일 2회씩 시험 모의고사. 요거 시험 모의고사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 예를 들면 시험 모의고사 뭐 고2 10월달 모의고사 뭐 이런 거 좀 쉬운 모의고사. 아니면 내가 여기서 봤던 수능 기출 문제 다시 한번 풀어도 좋아요. 컨디션 조절이기 때문에 쉬운 모의고사로 일주일 동안 매일 1회씩 이렇게 그리고 딱 가요. 그 다음에 제가 맨 마지막에 해주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찍기인데 객관식이 지금 저 때문에 주관식이 저는 9개 늘어났다고 저는 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주관식이 6문제였습니다. 6문제니까 24문제 객관식이었죠. 그래서 충북대 가가지고 그랬어요. 무슨 이런 시험지가 있냐. 아니 24문제 중에 그 수학을 몰라도 17문제는 찍을 수 있는 이런 게 어딨냐. 내가 다 해봤는데 최소한 11개에서 17개는 이거 수학 내용을 몰라도 답은 이거 1, 2번 아니면 답이겠네. 무조건 이거 답이 3번이 무조건 답이 이거 3번이네. 그게 작년에 사라졌어요. 그거 알죠? 가로잡아 넣기 332 혹시 몰라요? 그 가로잡아 넣기 그게 재작년인가 어려운 문제를 바뀌었잖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걸 근데 아직도 있어요. 지금 몇 개냐면 19개니까 21문제의 객관식 중에서 내가 문제 유형을 딱 분석을 해요. 수능 기출 문제는 학교 중간고사나 그 모의고사 같이 대충 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오지선당이 다 질서가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가지고 내놨어요. 그래서 그걸 역추적해버리면 찍을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까지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알고리즘에 다 풀고 난 다음에 3분 남았을 때 그렇게 해서 찍으라 해서 3분 남아서 찍는 방법까지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막판의 마음 관리예요. 막판의 마음 관리. 막판의 마음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발 한 며칠 전부터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효를 행해라. 왜냐하면 문제를 딱 푸는데요. 수능 기출 문제는 내가 실력을 다 쌓아놓고도 여기가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마음이 어두우면 그 문제가 안 보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 마음이 맑고 밝고 환하면 그 문제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요. 탁 떠오르면서 이거네 그러면 순식간에 풀어주는 게 수능 기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판에 야, 너 엄마한테 짜증내지 마라. 엄마한테 어떻게 하든 좋은 얘기하고 엄마가 뭐라고 하면 얘기 잘 듣고 엄마 또 부모님이 그때 또 잘해줘요. 자연스럽게 이제 관계가 좋아집니다. 저 느낌에는 수능 보기 한 달 전쯤에는 서로가 관계가 아주 좋아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가 문제를 풀기 전에 한 달쯤 이때 모의고사 볼 때나 전쯤부터 해가지고 내가 좀 얘기를 해요. 너가 문제 풀기 전에 뭘 감사할 걸 한 개씩 적어라. 6장에. 이거 감사합니다. 적고 난 다음에 문제 풀어라. 이걸 해요. 마음 관리가 너무 중요하니까. 마음 관리가. 자, 그 다음에 제가 9월달에 1등급 맞고 9월달에 1등급 맞고 수능 당일날 3등급 맞는 제자들도 많이 봤어요. 9월달에 3등급 맞고 오히려 수능 당일날 1등급 맞는 애가 더 많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애들이 3등급 맞으니까 2달 동안 진짜 기가 팍 죽어가지고요. 더 이상 뭐 겸손해라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걔는. 겸손해라 말 필요, 진짜 겸손하게 해요. 근데 9월달이나 10월달에 1등급하고 찍었다고 막 자기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이게 1등가요. 솔직히 자연계 1등급은요, 보통이 아닙니다, 진짜. 인문계 1등급은 뭐 조금만 해도 나오지만 자연계 1등급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1등급 나오니까 뭐 목에 힘이 들어가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로또 당첨되면 정신 잃어버립니다. 나도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똑같아요. 9월달, 10월달 1등급만큼 얘가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자연계 1등급을 내가 맞아보다니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수능 시험 끝나는 그 시험까지 절대 묵묵히 겸손하게 그걸 유지시켜라. 그리고 이제 20번째로 우리 형님이 빼라고 그랬는데 그냥 넣어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수능 보는 그날은 제가 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안 하시면 내가 할 거고 또 하나님 믿는 분들은 본인들이 하고 저는 이게 하나의 마지막 노하우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서울대 논술 한번 들어가 봅시다.